한반도 역사는 큰 분수령에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세계 중심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세계 변방 역사로 돌아가느냐, 통일해서 선진 강국을 이루느냐 통일 못해서 삼류 분단 국가가 되느냐, 그 역사적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통일은 큰 기회인데 통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왜 못할 것 같다고 보느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통일할 생각을 확실하게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95년, 4년, 5년에 여론조사를 하면요, 국민의 80%, 90%가 통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60% 이상이 통일이 서로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국민의 약 25%만 통일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한 45%는 부담이 안 되면 통일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 정도는 통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청년들로 내려가면 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경제 지평이 확 열리고 새로운 뉴 프론티어가 대한민국에 열려서 가장 이득을 보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친구들이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정말 통일이야말로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축복일 때인데 이걸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 우리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한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이것이 미래의 희망임을 가르쳐주지 아니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통일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살려내서 우리가 하나 돼서 발전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지금 현재의 분단을 그냥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자, 분단 관리 정책에 사실은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도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것보다는 통일을 좀 외면하고 통일을 부담으로 느끼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았고, 이거를 외국에서 보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고 미국 사람들이 보고, 아, 북한은 가라앉는데 남한에서 통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아, 그러니 통일은 이 사람들한테는 큰 민족 도야 국가 발전에 국민 행복에 정말 큰 기회인데 이걸 스스로 외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하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이 통일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아주 강하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2008년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에 잠깐 안식년으로 가 있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한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내용인즉 북한을 중국에 남기자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미국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중국에 남기자 말이에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대학에 한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그래서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다가 이거 당신들 크게 잘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다음에 우리한테 기회가 오면 통일이지 우리 한민족한테 새로운 분단의 고착화는 있을 수가 없다. 북한의 중국화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이고, 이건 미국 너희들한테도 좋지 않고 중국에도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결코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참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박 교수한테 질문이 있다는 게 뭐냐? 2008년 얘기입니다. 한국이 또 한국 국민이 통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통일을 그렇게 원합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2013년에
저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헤리티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하고 조선일보하고 같이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중국의 전직 장성이 왔습니다. 전직 장성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저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어요. 아, 요번에 초청해줘서 대단히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놀란 게 있다. 한국에 가서. 뭐냐.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 굉장히 놀랬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현재도 중국의 다수도 중국의 군인들의 대표적인 전직 장성들도 한국이 통일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아, 한국이 이렇게 통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건 크게 우리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중국에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보도를 보면 최근에 중국의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중국의 정부 사람들도 그렇고 야, 북한을 그동안 계속 두둔하고 밀어줬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너무 엉뚱한 핵을 개발하고 요번에 장성택 제거하듯이 도대체 반문명적인 너무나 잔혹한 형태의 처형을 하고 이거 미뤄져 갖고 안 되겠구나. 도리어 남한하고 힘을 합쳐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수용하는 게 어떠냐. 그 다음에 통일된 한반도와 아시아를 같이 경영해 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주장을 하는 중국의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학자들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와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냐? 한국에 오니까 통일에 대한 준비, 통일에 대한 열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통일의 기회는 자기가 보기에 새벽인데 서울에 오면 한밤중 같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가도 통일 얘기하는 사람 없고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큰 기업 사람들을 만나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연히 남한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수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북한의 친중 정권을 하나 세워서 그냥 점진적으로 북한을 좀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가고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중국이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잘 역사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통일할 것이냐.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통일할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국민과 지도자가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삼국통일 기억하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보다 군사력이 강해서 삼국통일한 거 아닙니다. 신라가 경제력이 백제보다 더 부강했기 때문에 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신라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건 신라만이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통일할 생각을 했고 화랑도를 만들고 세속오개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할 꿈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통일할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일하려면 우리 국민과 정부와 우리 사회 지도층이 통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는 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요. 북한의 당국자하고만 정책이었어요. 북한의 당국자를 어떻게 잘 달랠 것이냐 아니면 좀 압박을 할 것이냐 하는 식의 논쟁만 있었지 사실 중요한 거는 통일에서 북한 동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의 열정을 전달하고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해서 새로운 선진국, 선진민족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우리의 열정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해서 북한 동포들이 잠을 자다가도 한국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의 그날을 꿈꾸게 만들어내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 동포들한테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길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약 2만 5천 명, 요즘 한 6천 명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중 동포들이 5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친척 방문으로 북한 가기도 하고 남한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수시로 핸드폰으로 가족들하고 통화도 합니다. 북한에 지금 약 200만 대 정도의 이 핸드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핸드폰까지 합치면 한 300만 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여기서 탈북 동포나 재중 동포들한테 어떠한 대우를 하고 어떠한 투자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통일 열정이 전달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 동포나 친척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이 분단의 아픔을 남한 동포들이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북한 동포들의 경제적 고통 또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열정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더라. 통일을 기원하고 있더라 하는 메시지가 이분들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되느냐? 아니면 남한에 와서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확실한데 이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더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이 없더라. 북한의 기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 통일 잘못하다가는 통일한 다음에도 2등 국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 동포에 전달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통일 가능성이 크게 열리느냐 닫아지느냐가 결정될 것인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 통일 외교를 추진해야 됩니다. 무슨 통일 외교? 지금까지 말이죠.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대미 외교, 대중 외교는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외교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통일 외교는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이웃 나라들한테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게 통일 외교입니다. 첫째, 통일하겠다. 이제 통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통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통일할 수 있다. 세 번째,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걸 이 세 가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통일하겠다,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 큰 이익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설득해내는 게 통일 외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외에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국,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고 다녔어요.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통일은 자기들 문제인데 왜 나한테 와서 묻냐?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냐 말이야. 이거는 통일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이죠. 지도자든 뭐 전문가든 중국에 가봤더니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더라. 미국에 가서 통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소극적인 것 같더라. 중국이 반대하는데 큰 나라가 반대해 통일이 되겠느냐 하고 돌아와서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최근에 중국의 칭화대학교 교수 하나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말이야. 학자들 너희들 중국이 반대해서 통일을 못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말이야. 중국이 언제 반대했느냐.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항상 지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실력을 갖춰. 통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뼈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대학 교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참혹하고 창피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와 우리는 영원히 좋은 관계를 맺고 형제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만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고 장애되는 나라하고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소국 의식이 많아요. 4대 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닙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이요. 김구 선생이 통일하겠다고 남북을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0불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20, 40 그룹에 속합니다. 무슨 얘기냐? 20, 50 그룹에 속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20, 50 그룹에 속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구가 약 5천만에 가깝고 그다음에 소득이 2만 불을 뛰어넘는 나라가 세계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하겠다고 들고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면 통일이 된다. 첫째, 통일할 의지를 국민과 지도자가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북한 동포들을 반드시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다. 통일 처음에 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북의 같이 크게 번영하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당당한 중심국가가 되자고 하는 그런 꿈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웃 나라들한테 우린 통일하겠고 통일이 당신들한테도 좋은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원한다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해야지 우리는 통일의 시대에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국내적인 문제 갖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지금 갈등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이 이념과 저 이념이 이 역사와 저 역사가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심하면서 구심력은 약하고 원심력이 막 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주화는 되는데 국가 운영 능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국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가 능력이 뭡니까? 국가 능력이라는 건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해요. 하고도 이게 추진이 안 됩니다.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도 대우각성해야 돼요.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그냥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국민도 대우각성해서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로. 하나의 가치로 모여야 돼요. 이익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다. 가치로 모여야 되는데 그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 우리 국가의 공통된 가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등, 평화주의 이것으로 하나 뭉쳐가지고 반드시 여야,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통일의 시대를 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손들한테 선진화된 통일 강국을 남겨주고 동아시아에서 세계 중심국가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1000여 년 만에 우리한테 오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독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세 가지 충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서 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서독 대통령이 와서 세 가지 말씀하시고 갔는데 첫째, 통일은 반드시 온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통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통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는 많이 하고 빨리 할수록 미리미리 할수록 좋다. 이 세 가지 충고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것이냐, 우리 곰곰이 생각하고 이 서독 대통령의 충고도 감안하면서 이제 세계에 대단히 큰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어떠한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것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호소를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